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649페이지 신강약 논명법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 262강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산명학에서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런 것도 활용하면 좋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신강약에서는 사실은 아직까지도 정답이 없죠. 그래서 자신 있게 어떤 사주팔자를 강약을 확실히 구별하는, 그래서 억부용신을 취할 때 이것이 진짜 용신이다 이렇게 물론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 팔자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팔자도 많습니다. 그래서 신강약으로 판별하는 부분이 항상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지금 내용들이 몇 가지 있죠. 내용을 써놨는데요. 조후도 마찬가지죠. 조후를 본다면 예를 들어서 동목, 하목을 주로 중점적으로 논하고 있는데 그러면 동목이나 하목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또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 목이라고 하는 것이 나무라고 한다면 어떤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거칠 텐데 꼭 봄과 여름과 겨울에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고 나머지를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 또 얘기해 버리는 것은 사실 진정한 어떤 문제를 회피해 가는 거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신, 체 용으로 나누는데요. 체에 희기가 있을 거고요. 용신, 이건 격국도 여기에 해당되겠죠. 여기에 또 희기가 있겠죠. 문제는 이 두 어떤 분야에서 희기가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체의 입장에서는 희인데 그것이 용의 입장에서는 기인 경우 상당히 많겠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당 글자를 해석해야 되는지, 신강약으로만 해결되어야 되는지, 신강약은 여기 이 부분에 사실은 중점적인 주안점을 둔 취용의 방법이죠. 그래서 어쨌거나 신강약 부분을 참고는 해야 되지만 크게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아닐 수 있다. 지금 이 텍스트에서는 항상 변한다. 신강약은 변한. 대운과 윤년에서 변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강약 자체가 사주팔자 간명의 어떤 주안점이 돼버리면 대운과 윤년에서 약하게 되고 강하게 되는 변화는 그런 상황을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사주팔자를 판독할 때는 신강약 자체는 수단이죠. 그래서 그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신강약에 너무 그 자체에 매몰될 필요는 없다.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시의 환경에 대한 것이다. 신강과 신약은 예를 들었는데 지방에서 100m를 10.5초에 달린다면 그냥 그 지역에서는
상당히 우수한 축에 속하기 때문에 신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올림픽 대회라면은 거의 꼴찌일 것이니까 신약이다. 다시 그가 지방으로 가면 신강으로 변다. 이런 걸로 뭐 예를 우리가 들어볼 수 있죠. 그래서 신강약은 변한다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이 자체는 10.5초라고 하는 그 기록은 불변이죠. 그런데 어디에서 장소에 따라서 이 10.5초가 어떤 그 레벨에 따라서 좋게 인식되기도 하고 좋지 않게 인식되기도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이렇게 비유는 또 좀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10.5초라고 하는 그 기록이 불변이긴 하지만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의미가 있죠. 고유 의미.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어떤 그 기록의 어떤 추세가 10.5초면 어떤 대회의 경기의 그 레벨별로 먹혀 들어갈 그런 기록인지 아닌지가 이미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변한다고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기록이 불변하는 기록이 하나가 정해졌다고 하면 그 자체로서 이미 우리가 몰랐던 사실일 뿐이죠. 근데 이미 다 실현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미 어느 정도 정해진 어떤 레벨이나 상황이라면 이건 변하는 것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만약에 우리가 어떤 정해지지 않은 그런 상황에 닥친다면 이렇게 그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유념해 두어야 되겠지만, 어떤 본인의 기록이 있고 그러니까 본인 자체의 신강량이 결정돼 있는 상황이라면 대운과 유인에 따라서 그게 항상 부단히 변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극단적으로 9초다. 어떤 사람의 기록이 이 사람은 어느 대회든 다 먹혀 들어가는 기록인 거죠. 이 사람 불변인 거죠, 사실은. 지역을 그게 시골이 뭐 국내 대회든 국제 대회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경계점에 있는 기록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신강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항상 그 애를 먹게 하는 것은 신강량으로만 본다고 한다면 그 신강과 신약의 그 경계에 있는 그 무엇을 신강과 신약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에 또 귀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신강량 문제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처럼 보입니다. 네. 신강과 신약은 원구에서 결정되지만 원구에서 일단 결정이 되죠. 잠시적인 일시적인 국면에 불과하다. 그것은 세운이 바뀐 대로 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지만 또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9초다. 날아가는 수준이다. 이러면 뭐 세운에 따라서 이 사람의 어떤 수준이 높거나 낮거나 극단적으로 뭐 변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어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올림픽 기록은 뭐고 뭐 국제대회 아니 뭐 국내대회 기록 뭐 이런 걸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게 변한 그 좋은 기록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게 무슨 상황에 따라 변할 상황은 아니죠. 이렇게 앞에서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공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지금 텍스트에서 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읽어보고 이해하고 문제점을 찾아내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신강과 신약은 오로지 원국에서 일생의 격국을 정할 때만
일정한 감흥작용을 할 뿐이고 그다지 많은 것을 할 수도 없다. 심지어 격국에서도 아주 적은 영향을 미칠 뿐이다. 세운에서 신강약이 수시로 변할 수 있는데 이때 득실과 성패를 논하는 것은 당시의 신강약으로 볼 수밖에 없다. 때때로 신강약은 이미 쓸모가 없기도 하는데 아래 명주에서 보면 알겠지만 재관이 원국에서 명주에게 중화작용을 하고 있는데 재관이 손상을 받은 후라면 일주는 변하여 신강이 되고 이때 재관은 이미 무익하게 되어버린 후이니까 다시 신강약으로 재관을 논하는 것은 논의가 잘못돼 버린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중화작용이 이제 문제인데요. 중화작용. 뭐 이것은 어떤 일종의 용신 재관이 영국에서 용신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면 좋습니다. 중화작용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재관이 팔자 내에서 어떤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죠. 그러면 신강약으로 보면 이미 신강이야 되겠죠. 신강. 그런데 최소한 불약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 재관이 그래서 일주에 넘치는 에너지를 덜어내주는 그런 어떤 중화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용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재관이 손상을 받아버리고 있다. 그러면 재관이 무용이기 때문에 일주는 아까 최선 불약한 상황에서 신강으로 반드시 변해 있는 거겠죠. 근데 거기서 용신을 또 취한다면 당연히 재관을 취해야 되는 신강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재관은 손상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때 재관은 무익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관을 농한다는 것은 의미가 잘못됐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재관법이죠. 재관법. 그러니까 꼭 신강약만을 가지고 재관을 용신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요. 재관을 중심으로 보는 거죠. 우선 재관의 상태를 고려한 후에 신강약 상황을 참고하는 거예요. 선후가 좀 다르죠. 신강약은 이론 평형법은 이론의 강약을 먼저 본 다음에 식재관을 쓴달지 아니면 인비를 쓴달지 뭐 이렇게 정하는 것인데 재관법은 그게 아니고 우선 재관이 사주팔자에서 어떤 상황인지 튼튼한지 서로 돕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침탈이 있으면 침탈로부터 유효하게 방어할 수 있는 기제를 가지고 있는지 뭐 이런 걸 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일간의 힘을 너무 약화시키는 쪽으로 가면 그 재관의 그런 중화작용이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신강약법과는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재관을 다시 쓸 수 없다면 이미 신강으로 돼버렸기 때문에 손상돼서 쓸 수 없다면 다시 또 재관을 쓸 수 없다는 거죠. 또 다른 경우는 다시 신강해지는 것으로 되는데 만약 한 십신의 보호가 극을 입어서 멸진된다면 보호받는 십신도 극상을 입으니까 다시 신강약을 놓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게 지금 그런 말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용신이라는 것에 따라서 고정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후신의 관념을 세우는 것이 공부의 왕도다. 여기서 용신이라는 것은 이론의 신강약 평형을 중심으로 보는 용신 이런 말이죠. 그래서 호일명 선생은 그것보다는 보신 관념을 중시한다. 보신은 일종의 재관법과 유사한 어떤 그런 체계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정리를 해놨죠. 왕세평형법 이것은 이론의 왕세평형법이죠. 먼저 신강약 먼저 신강한지 신약인지를 구명한다.
대운에 의해서 신강약이 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격국법으로는 격국의 구도를 먼저 정하고 각각 글자들의 왕세 변화, 상호작용 관계 이런 것을 보고 그 중에 그런 과정 중에 신강약을 참고해서 격국의 어떤 상태, 레벨 이런 것들을 판단해 주는 거죠. 음양법에서는 신강약을 고려하지 않는다. 주법에서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신강약을 고려하지 않으며 대운에서 신강약의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신강약 논명법을 수용하여도 유치에 따른 십신의 희기를 분별하고 주법의 토대에 의해서 결용 희기를 논하면 된다. 신강약 논명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걸 몇 번 말씀드렸죠. 그러면 우리가 신강약을 마냥 피할 건 아니고 그래도 정면 돌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수치화 시키고 계량화 시키고 하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었죠. 앞에서 이게 간지론 부분에서도 설명이 좀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산명학 부분에서 설명이 되어 있고요. 또 7권 그 이론 정리하는 부분에 가면 또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너무 좀 이것도 여러 가지 주장들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활용 가능한 그런 간편한 방법을 우리가 찾는다면 저는 산명학에 서론하는 것을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는 12운성을 활용하죠. 12운성. 그래서 12운성의 12개의 단계를 강, 중, 약으로 미리 구분합니다. 그래서 강은 우리로 말하면 11호에서 말하면 관대, 임관, 제왕 여기가 강한 단계, 강성이죠. 그래서 11호에 따로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천남성, 철록성, 천장성 이렇게 붙입니다. 중은 쇠, 양, 욕. 천당, 천인, 천황성. 그다음에 병사묘절태. 병사묘절태가 약성입니다. 약성. 신강이라고 하면 이거 지금 3주만 얘기하면 3주. 3주에서 신은 빼죠. 산명학은 강성이 1개 이상. 신약은 약성이 3개이거나 약성이 2개이거나 2개이고 중성이 1개. 그런 또 중성이 2개인데 나머지 1개가 묘, 그 다음에 양인 경우. 여기 묘. 중성 2개에 나머지가 묘나 양인 경우. 그렇죠. 이게 신약이죠. 나머지는 신강부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일단 해놓고 이걸 기억하셨다가 이 정도로 신강약을 활용하면 됩니다. 네, 사주팔자를 볼까요? 개축, 신유, 정묘, 정미.
이 신강이 신약으로 변하는 두 가지의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팔자의 계율을 보면 본명은 정화가 6월에 생하고 축토가 유금을 생하며 묘목을 극하니 일주는 겨우 시간 정화의 도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천간 신금이 계수를 생하여 정화를 극하게 하니 생부가 모두 손상, 일주는 의시할 곳이 전혀 없어서 신약이 분명하다. 대운이 경신기미일 때 여전히 신약하고 대운이 무오, 그다음에 2002년 이모년 6월 정묘월 이때는 무토가 계수를 합거하고 정화가 신금을 극하니까 금수가 사라지죠. 지지 미토가 축토를 충한다. 여기에 미토는 6월 정묘의 미토입니다. 물론 이때 그 시의 미토도 동하죠. 오화가 유금을 극하니까 이때는 신강이 됐다. 그래서 신강이 돼버렸으니까 당월에 이혼 파재 상신한다. 정화가 신금을 극거함으로써 신강이 됐는데 정미월에 정화가 신금을 극한다. 그러면 비견 정화, 그 다음에 재성 신금 이런 쪽에 희신이면 기신성향, 기신이면 기신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견은 너무나 자신의 주장을 앞세우는 것, 그다음에 서로 다투는 것, 재성이 잃어버리는 것이라면 금전을 잃어버리거나 배우자와의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이 있다. 재관이 중화작용을 하던 중에 재관이 파괴, 손상당할 경우에 신강으로 변하는데 재관은 쓸모가 없다. 앞에 말씀드렸죠.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재관과 관련된 문제가 생긴다. 정화가 유년임과 합하지만 원국 정화를 동하게 하여 정이 신을 극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무오운, 이모년, 정미월. 오운이다. 오운. 그러면 유금을 극하죠. 대운의 무토는 계수와 간합하죠. 원국. 그래서 만약에 오운으로 후반기운으로 바뀐다고 해도 간합이 있기 때문에 무토는 항상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모년이 되면 따라서 무토가 임수를 극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오화가 동하는 시기에는 대운도 오화이기 때문에 똑같이 같이 동하는 거죠. 임수는 이민월에 시작되는 거죠. 자, 정미월이 되면 유년간 임수 작동 구간입니다. 그래서 6월에 우선 정화는 사실은 무력한데 원국에 이미 있으므로 작용 역량을 갖게 되는 거죠. 따라서 6월에서 오는 정화는 원국에 있는 정화를 동하게 하는 거죠. 미월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월은
원구에도 있죠. 그래서 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축토를 충한다. 년주가 다 지금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원국은 신약하여 재관을 감당하지 못한다. 현재 재관을 모두 잡아 없애서 신강으로 변한다. 이것이 허적실의 방법이다. 파제의 상신 이유는 신강해진 경로가 잘못돼. 만약에 재관을 손상하지 않는 상황 하에서 신강을 변했다면 재관을 모두 얻을 것이다. 하지만 신강력으로만 이렇게 보는 것은 굉장히 많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12월 개축월 축토가 유금을 생하고 묘목을 극하는데, 묘목을 이것은 극하게 하는 거죠. 축토가 직접 극하는 게 아니고요. 6월에 개수와 천간의 신금이 연합하니 변하여 신금이 개수를 생하고 개수가 정화를 극하게 하므로 당월은 일주가 극약해진다. 그 월은 관부가 달라붙지는 않는다. 개축월이다. 그러면 무오운이 오면, 그래서 무오운 이미 개수가 합거됩니다. 그래서 정화가 극을 당하지 않고 신금을 극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임오년이 오기 전에 이 대운에서 또 지지에 오화가 있죠. 그래서 이 대운에서는 이미 신강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임오년이 오면 임수가 이제 정화를 합하죠. 그래서 신금을 극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물론 지지 오화가 있긴 하죠. 그래서 신강인 상태인데 정화가 합을 당하기 때문에 신금을 극하지 못하니까 개수가 다시 살아날 수 있죠. 개수가 만약 살아나고 오로지 유일한 의지처인 묘목이 작용을 못한다면 이 팔자는 다시 신약으로 변하는 거죠. 그런데 개축월이 와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따라서 기격, 편격이라고 이 팔자에서는 그랬죠. 그러니까 종약격 이런 거잖아요. 약세를 반기는 그런 팔자 형국으로 바뀌어서 이 개축월에는 칠살이 왔는데도 그런 칠살하고 관련된 좋지 않은 일이 생기지 않는다, 이런 거죠. 유년지 5화는 정지된 상태, 그리고 대운 5도 따라서 정지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거 5화가 정지됩니다. 무토도 개수 합하죠. 임순 와서 정화를 극합니다. 6월까지 해서 이미 약보다 더 나간 쇠로 간 거죠. 쇠. 개축월에 따라서 이 팔자에 흉해를 끼치지 않는다. 이제 일주가 과약하니까 상반적인 방향으로 전환을 하는데 그게 종약격 이런 거죠. 다른 쪽으로 바뀌어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격 이런 거잖아요. 종약격 이런 거죠. 관부 같은 거에 쓰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설명할 때 약과 과약이라는 정도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 근데 이것은 확신에 찬 어조로 얘기하면 부럽다.
신강약법은 매, 운, 연월 모두 신강약 다시 선별해야죠. 다시 판별. 이런 텍스트 내용들을 한다면 그건 번거롭기도 하고 그런 어떤 그 내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따라서 불합리하다. 만약 이 팔자가 살아서 을묘 갑인대운에 이른다면 이미 개미년 9월 임술 사망했다. 유년의 지지에서 또 수를 만나면 천간은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하고 지지는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한다. 천간의 기는 비겁으로 보이고 지지의 기는 인성에 보이니까 이때는 표준적인 신왕이 된다.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원국과 세운의 유통 방식이 있습니다. 후 선생은 원국 중에 천간노선은 목으로 통관한다. 그래서 지금 수의 유년이 왔으면 대운에 을목이 있어서 수가 원국 정화를 극하는 그런 것을 통관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신이 왕할 수 있다는 거죠. 지지노선은 수로서 통관하면 내 몸의 근인 묘목이 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원국이 손상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하나의 일주를 신강하게 변하게 한다는 사고방식이죠. 다만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은 운과 윤회를 함부로 섞은 것은 아니고 여전히 대운과 윤회는 점차적으로 원국에 들어온 것이다. 주로 시주, 문호를 통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천간노선에서 을목이 정화를 생하는 이게 바로 시주, 문호를 통해 들어오는 거죠. 당연히 원국도 동태적이 되고 소위 을목이 정화를 생할 시에 개수의 방조를 얻는다. 지지노선에서는 운묘가 미를 극하고 그 후에 수방이 올 수 있고 묘목을 생할 수 있으니 이때는 원국 중에 유금도 유년 중에 수를 돕고 묘목을 전생할 수 있는 거예요. 전생. 여기 빠져있죠. 묘목을 전생. 이 사례에서 신약이 신강으로 변하는 두 종의 방식은 원국의 재관을 없애서 신강으로 변하는 것, 원국을 손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통관로 신강으로 변하게 하는 것,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재관을 넣는 순조로운 방법은 원국을 손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통관로 신강으로 변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죠. 이것을 우리가 주법보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런 무오대운 무운 이무년 정묘월의 이온파제 상신 무운 개미년 임술에 사망했다. 격은 경금이고요. 용신은 무토인데 없죠. 그 을목을 쓸 수 있느냐, 기토를 쓸 수 있냐, 기토는 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화를 청용신으로 쓰기 때문에 취할 수 없는 거죠. 천간 기토는 기신이죠. 그래서 을목은 이때 희신 역할을 합니다. 지지 기토는 기신이죠. 그래서 기토는 우리가 무토가 없으면 기토를도 그 경금을 도와주는 그런 용신을 쓸 수 있다고 우리가 앞에서 주보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경우에는 이성은 예외적으로 원국에서 동성이 없으면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불가다. 격신은 사회적 용도로서 보고 일주 대비, 그러니까 이것은 체죠, 체. 이것은 용이죠. 주로 개인사. 조우도 여기에 속합니다. 이건 나의 경우 임수 식신운. 이건 그냥 넘어가시고요. 주보 치용은 이렇게 왜 경했는지. 청용신은 정화인데요. 칠살 개수는 취하지 않으나 약간의 희신 역할을 가능합니다. 을목이 오면 신금을 통관하는 때문에 그렇죠. 신금은 가신입니다. 신금은 매우 중요한 가신. 가장 꺼리는 글자죠. 주호법에서는 항상 격신, 그러니까 주신의 이성, 주신의 겁재, 이게 제일 꺼리는 글자입니다. 제일 꺼리는 글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해야만 하는 거죠. 을목은 편인 희신이죠. 무계합, 무토가 희신인데 모처럼 대운에 와서 개수를 합거, 그 결과 신을 설하지 못한다. 그리고 무토는 정화를 이성으로 설한다. 즉 정화는 완전히 사그라진 않지만 무토가 기신 역할을 한다. 그래서 신금이 가신 신금이 제거돼야 되는데 맑게 되지 못한다. 불청되죠. 이것은 무토가 작용을 해서 개수 정화가 작동을 하지 못하고 신금이 남아있다. 그러면 여기서는 희신인데 이게 기신 역할을 하면 이것에 결정적인 반전이 일어난 좋지 않은 측면, 그러니까 상관에 좋지 않은 측면.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귀인이 배반한다거나 가버린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있고요. 개수는 실살인데 이것이 본래 흉성, 기신이기 때문에 본래 흉성이죠. 흉성이 제대로 좀 좋은 작용을 하면 신금 가신을 설하는 작용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원구에서는 붙어 설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못하게 되니까 이 개수의 좋지 않은 측면, 뭐 명예가 떨어진다거나 뭐 구설수가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죠. 정화는 원래 희신인데 비견이잖아요. 희신인데 여기서 사그라지니까 희신의 좋은 측면에 드러나지 못하는 것. 자기 고집만 앞세우다가 뭐 일을 그르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신금은 원래 가신이라서 좋지 않은 거죠. 격신의 이성. 그러면 본래 재성이죠. 재성의 문제. 이것은 일신상의 문제고 사회적 어떤 외부적으로는 겁재의 문제죠. 그래서 돈이 나간다, 활동이 멈춘다, 경쟁에서 처진다, 건강이 안 좋아진다, 뭐 이런 것들잖아요. 다툰다, 뭐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되게 무토대운이 와서 하는 일들이 대충 정리가 되는 거죠. 무오우는 지금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윤연을 보면 윤연과 대운의 작용관계를 보죠.
무오운 이모년. 무토는 희신이 귀신 역할을 하게 된다. 임수는 귀신이다. 정화를 합과하죠. 원국 정화는 지지 미토가 목국으로 생으로 변하니 합거되는 것이죠. 그래서 임수는 귀신이다. 임수가 귀신이면 귀신의 문제가 드러나는 거죠. 귀신. 그런데 이것이 정화를 합과하는 거네요. 그러면 임수 귀신의 문제점, 정화 희신의 좋은 측면이 발현되지 않고 임수 귀신의 문제가 드러난다. 이렇게 일단 보고, 임수는 관성이죠. 그리고 격신의 식신이죠. 그러면 일간에서의 관성, 격신에서의 식신. 이것은 사회적 평가, 식신의 기신. 그러면 진로가 막힌다. 예를 들어서 일간의 관성, 기신. 그러면 어디 아프다거나 뭐 다친다거나 이런 것들. 뭐 구설수도 해당되겠네요. 꼭 구설수 같은 경우는, 관제나 구설수는 꼭 사회적인 평가만이 아니고 개인사적인 문제도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임과 정의 문제가 이런 식이다. 이미 한번 이렇게 쭉 염두에 두고요. 좀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됩니다. 임오년, 임수는 귀신이다. 정화를 합과하고, 따라서 정화의 우성인자, 정화는 희신이기 때문에 우성인자를 잃는다. 이렇게 보죠. 정화 비견이 관성의 흉상을 띠고 오니까 고집스러움이 재성을 보호하지 못한다. 그래서 비견인데 정관이니까 명예실축, 재물손실, 몸을 망침 등이다. 또한 임수의 열성인자를 얻는다. 임수 정관의 열성인자는 식신의 흉상으로 발현되니까 명예실축, 구설, 재원의 단절. 구설수는 구설수, 낙직, 명예훼손이다. 개인적으로 정관의 열성인자, 그러니까 관사구설, 사회적으로는 또는 외부적 시각으로는 식상의 흉상, 손재, 낙직, 몸에 병이 생김 등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일간 대비, 그다음에 격신 대비 이렇게 읽어줍니다. 오화도, 오화는 희신이다. 유금을 극하고 묘목을 설하고 축토에 설을 당하고 축토의 우성인자를 얻는다. 미토를 합류한다. 그런데 기신의 역할이다. 우정화의 열성인자를 얻는다. 그리고 우성인자를 잃는다. 원국에 드러나지 않는 것, 원국에 없는 것들은 주로 우성인자가 불발, 장애, 지체 이렇게 보는 거죠. 원국이 없는 희신적인 역할을 하는 글자가 와서 기신화된다면 그 우성인자의 불발이나 장애나 지체된다. 이런 식으로 읽으면 됩니다. 오왕은 비견이죠. 개인적으로는 비견의 열성인자가 발현되고 원국에 없는 글자죠. 우성인자가 사라지는 것. 개인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관성의 우성인자가 발현된다. 근데 없기 때문에 원국에 불투했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보면 됩니다. 오화의 우성인자. 근데 이 경우는 지금 천간에 정화가 있죠. 그래서 오화가 지지에는 없지만 이 전체 팔자에서는 없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로건호환이라고 하죠. 로건호환. 그래서
천간에 있는 정화와 지지의 노화는 서로 같이 있는 것을 본다. 하나가 있으면 지지도 있는 것을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토는 식신이죠. 정미월. 개인적으로는 식신의 흉상, 미토가 기신이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평가되는 것은 인성의 열성인자, 귀인이 사라진달지, 권한 상실, 사기를 당함 이런 것들이죠. 개축을 보려면 축토 이렇게 세 분에 나누는 거죠. 오화가 유신금을 극하는 청용신 작용. 이게 어떤 식으로 읽는 것인지, 유금을 극하니까 청하게 하는 역할도 하므로 개인적으로는 재산과 관련 부분을 얻고, 사회적 평가는 겁재를 넣는 것, 경쟁 승리, 득재, 교제 원활이지만 축토로 인해서 무산되니까 얻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손에 잡힐 뻔하다 이런 식으로 읽는 거죠. 이상 각 그 글자를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 그 글자 풀이를 바탕으로 동정을 본다. 동정. 그래서 먼저는 정화, 신금, 개수, 그다음에 임수, 병화, 무토. 원국에 있는 글자와 글자 및 합한 6월의 글자를 봐야 되니까, 원국에 있는 글자는 정화, 개수, 신금이죠. 합하는 글자는 임수, 병화, 무토. 이런 글자 중에서 기신 역할을 하는 글자들이 오면 그 대운이나 유년이나 유월은 좋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아까 임오년, 무오운, 뒤에 무슨 임술월 이런 거, 임술월. 그다음에 개미년, 임술월. 이때는 개수도 기신이고 임수도 기신이고 무토도 기신 역할을 하고, 임오년. 사망 같은 경우는 진가가 혼잡되거나 같이 없어지거나 난동을 부리거나 이런 것들이 사망의 단초가 되는 겁니다. 계속 얘기해 오는 거 있죠. 분들이 사주팔자의 사례 하나를 가지고도 길게 1시간 정도 걸리는 거죠. 이러한 글자들이 유년 중에 6월에 동하는 상황을 보는 거죠. 특히 개미년, 임술월에 발동하는 글자를 본다. 개미년, 개수는 전년도 개축월에 발동해서 당년 무월에 종료되고 쉬다가 당년은 기미월까지 가는 거죠. 쉬다가 임술월에 다시 부활하는 거죠. 음간이니까 한 달 먼저 발동한다. 만약 개수는 임술월의 휴직이라고 한다면 임술월은 직접 원국과 대운에 작용한다. 임수가 정화를 합구하는 것 따라서 임계가 경신금과 상생, 가신을 제거하지 못하고 진가 혼잡, 희용신의 진가 혼잡이니까 사망을 don한다. 술월은 유년 미토가 작동하는 구간이죠. 미토는 축월까지니까요.
이때 술토도 원국에 있거나 대운에 있거나 하면 윤양과 작동한 외에 그 자체로도 원국이나 대운과 작용관계를 본다. 개수가 기신작용으로 정화를 꺼버리니까 가신 신금이 혼잡되는 것을 재화가 불가능하다. 지금 이 경우는 무오운 개미년 임수를 보면 직접 원인은 개수죠, 개수. 임수월이 와서 개미년에 이 임수월은 개와 임이 같이 움직이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지금 원국에도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무토가 옴으로써 두 개의 개수가 일단 묶여있는 상태죠. 그렇다면 정화가 신금을 극해서 극할 수 있는데 마침 임수가 또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정화를 합해버리죠. 신금이 살아나죠. 그러니까 가신이 여전히 청하게 되지 못하는 거죠. 지지는 지금 미토가 작용을 하고 있고 술토도 6월에 있는 술토가 또 지지 대운의 오화하고도 작용이 가능하지만 지지는 여기서 진가에는 큰 영향을 못 주죠. 다만 원국에 미토가 있고요. 또 축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운에 무오, 그 다음에 월에 유년에 미년, 그 다음에 월에 술월, 전부 화토죠, 화토. 그러니까 이 중에서도 토가 너무 강하죠. 식상이 너무 강합니다. 식상이 강한 거. 식상은 격신으로 따지면 인성이죠. 그래서 인성이 난동 수준이다. 근데 아프면 치료하지 못한다. 아니면 귀인이 도와주지 않고 가버린다 할지 변덕스럽게 변덕을 부린다 할지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지금 자연사는 아니죠. 그러니까 병사 아니면 사고사인데요. 진가가 혼잡됐다. 그러면 일단 그게 해소가 안 되면 그러니까 진가가 혼잡되고 그러면 사고사 일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싸운다 둘이. 근데 싸우지는 않는데 어쨌든 혼잡되고 청하지 못하게 되면 자연사는 아니다. 그리고 나이대도 보니까 그렇게 되겠네요. 지지가 이렇게 난동을 부리고 있고 형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병사라기보다는 사고사죠. 네, 이때 죽는 것은 불측의 어떤 사고사다. 그 다음 팔자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